주식 떨어지고 부동산 차례다. 우리 파월이 형님이 볼커를 극찬하였습니다. 80년대 초 공격적 금리 인상으로 인플레이션을 낮춘 폴 볼커 전 의장을 극찬했다. 인플레이션 기대가 지속성이다. 그러니까 요거 약하게 하면은 계속 지속될 수 있으니까 한 방에 지대로 때려버려야 된다. 인플레이션을 잡는 일, 인플레이션이 불변하는 삶의 진실이다 라는 대중의 믿음을 깨는 일. 즉 심리를 깨버리고 그러면 인플레이션을 빨리 잡을 수 있다 라는 거죠. 1979년에 기준금리를 한꺼번에 4%포인트를 올렸다. 지금 뭐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 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잽도 안 되죠. 한 번에 4%포인트면. 그런데 문제는 지금 그렇게 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때보다 국가 채무가 굉장히 많이 늘었죠. 한꺼번에 올리면 미국이란 나라 자체가 위험해집니다. 이자 비용이 나가는 게 장난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굉장히 빠르게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했죠.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은행 금리가 20%대가 나왔다. 그래서 파월이 20%까지 올리겠다 이것도 아니고요. 20%까지 올라가기 전에 안 떨어진다 이것도 아니죠. 왜냐면 원금이 커졌기 때문에 조금만 이자를 올려도 충분히 영향을 준다. 굉장히 금리를 빨리 올리고 대형은행의 투기 행위를 규제하는 볼커 룰을 시행을 했다. 이런 것들이 볼커가 했던 일들이죠. 지금 다른 건 모르겠고 투기 행위라든가 이런 거는 이제 뭐 글로벌 금융이 겪으면서 많이 규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금리 올려서 때려잡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보면 어때요? 파월 패닉. 파월이 이런 이야기 하니까 패닉이 생긴 거죠. 패닉이 오면 문제가 있다는 거죠. 파월 패닉. 패닉이 오니까 다우지수가 1000포인트 가량 떨어졌다. 아유 이거 엄청 많이 떨어진 거죠. 물론 코스피 1000포인트 떨어지는 거랑은 차원이 다르겠죠. 왜냐면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뭐 3만대 이 정도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큰데 34,000대에서 33,000대로 급락한 거죠. 981포인트 떨어지면서 코로나 때 한번 제대로 터진 이후 최대폭의 하락을 기록하고 있다. 그 이유는 파월 의장의 긴축적 발언에 맞춰진다. 5월 빅스텝은 다들 예상을 하는 거다. 우리 5월에 빅스텝 할 거예요. 요거는 어느 정도 시장이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반면에 빅스텝이 아닌 뭐 자이언트 스텝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혹은 5월뿐만이 아니라 6월, 7월까지 빅스텝을 이어서 때린다. 요런 위기감도 있기 때문에 지금 주식이 영향을 받는 거죠. 그래서 금리 인상 공포로 인해서 미국 증시에서 자금 이탈이 시작되고 있다. 근데 이게 막 시작했다는 거죠. 끝이 아니고 시작이다. 문제는요. 보통 주가가 폭락을 한다든가 혹은 부동산 가격이 폭락을 하게 되면은 금리를 낮춰요. 그렇게 버텨왔어요. 여태까지.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금리를 낮추고 돈을 푼다. 이게 미국의 수법인데 글로벌 금융위기 때 생각보다 굉장히 크게 터졌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때 금리를 많이 낮추고 유동성을 역대급으로 많이 풀었었다. 지금 와서 봤을 때는 역대급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당시에는 역대급으로 많이 풀었었다. 그래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시장이 무너지니까 돈을 엄청 많이 풀고 미국의 대차 대조표를 보면은 거의 뭐 이렇게 하다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이렇게 풀어요. 그리고서 쭉 하는데 여태까지는 유동성을 적당히 풀어서 조금 풀어서 버티고 조금 풀어서 경기 활성화시키고 버티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경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너무 확 풀었죠. 그래서 문제가 커지게 생기니까 뭐란 거예요? 양적 축소에 들어갔다. 2015년부터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고 2017년부터 양적 축소에 들어가기 시작했다. 대차 대조표를 보면 2017년부터 조금 줄어드는데 문제는 미중 무역 전쟁이 터지죠. 이렇게 한번 풀었다가 코로나 터지고 이렇게 풀었다. 그래서 요 과잉 유동성은 일단 둘째치고 요거 잡고 그 다음에 얘도 차근차근 처리를 할 것이죠. 그러니까 여태까지랑 다른 굉장한 여태껏 없었던 유동성 장세의 문제점이 생겨난 거고 그걸 축소하는 시장인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 지들이 이렇게 돈을 풀었으니까 일본에서 아베노믹스 같은 짓거리 해도 뭐라고 할 말이 없었던 거예요. 명분이 없으니까. 물론 일본은 더 오지게 풀었지만 지들도 풀었는데 일본이 그러면은 우린 되고 너는 안 돼. 이거면은 뭐 미국이 원래 그런 나라는 아니지만 그래도 표방은 하고 있죠. 공정과 정의. 근데 표방을 할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일본 돈 푸는 거 냅둔 거죠. 보통은 돈 그렇게 많이 풀게 되면은 나라가 굉장히 위험해지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기축통화에다가 또 뭐 위기 때 안전자산이다 뭐 이딴 이야기들이 돌아서 그나마 버티고 있었는데 이제 요걸 축소하는 그 시장이 오니까 일본은 버티지 못하는 거고 그러면서 자금 이탈 시작됐죠. 자 보면은 증시뿐만이 아니다. 비트코인도 뚝 떨어져서 지금 3만 달러 안 나오게 됐더라.
사실 주식이나 코인보다 부동산부터 빨리 떨어져야 먹고 살만한데 왜 부동산은 안 떨어지고요. 주식이나 코인만 떨어져서요. 소액 투자하는 사람들만 망하게 만들어요. 그게 아니고 주식, 코인은 뭐가 좋아요? 환금성이 높죠. 왜냐? 쪼개서 살 수 있으니까. 적은 돈으로 한 주 이렇게 사도 되고 코인도 한 개씩 안 사죠. 0점 몇몇 개씩 사죠. 그런 것처럼 환금성이 높으니까. 그런데 부동산의 경우는 어떻게 돼요? 환금성이 굉장히 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주식, 코인에서 반응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부동산으로 가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안전자산이라고 말하는 인간들은 혓바닥을 다 뽑아버려야 돼요. 주식, 코인보다 더 위험한 게 부동산이다. 안전자산, 위험자산의 기준은요, 실물이냐 아니냐가 아니에요.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이 되느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변동성이 얼마나 되느냐. 여기서 이런 것들을 했을 때 빠져나오기가 좋냐. 위험자산 같으면 빨리 빠져나올 수라도 있어야죠. 그런데 인플레이션 해지, 변동성 셋 다 안 좋은 건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빠져나오기도 안 좋다. 부동산은. 그래서 금리 지금 이야기 나오는 거 보면은 국채금리는 3%까지 올라가죠. 얼마나 지금 위험한 시기냐면은 보통 안전자산이 있고 위험자산이 있죠. 부동산에 대해서는 외국에서 안전자산인지 위험자산인지 별로 이야기 안 하죠. 그래서 극위험자산입니다. 저희가 봤을 때 보통 위험자산은 주식, 코인, 그리고 안전자산에 들어가는 게 채권인데 문제는 주식, 코인 떨어지는데 채권도 떨어지고 있다. 올라가는데요. 이건 금리가 올라간 거고 채권 금리가 올라간다는 건 채권 가격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는 것은 더 돈이 더 안전한, 극안전한 어디로 몰리고 있다는 거예요? 금이나 현금 이런 쪽으로 몰리고 있다는 거죠. 특히 기준금리 인상이 계속 예상되면 채권금리 계속 올라갈 테니까 지금은 채권도 들어가지 않는 시장이다. 보면은 이야기 나온 지 한참 됐죠. 파월이 뭐 하루 이틀 이야기하는 거 아니죠. 보면 한 1년간 꾸준히 지금 떨어지고 있죠. 코스피 50, 코스닥 지금 꾸준히 떨어지고 있다. 잠깐 이렇게 살아나는 시기는 있어도 계속 전반적으로 떨어지는 시장이죠.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는 것은 당연히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미국도 역시 마찬가지죠. 미국은 조금 더 오래 갔죠. 우리나라보다 금리 인상이 늦었으니까. 그래도 지금 떨어지고 있는 시장으로 바뀌었다. 그러면서 다우존스, S&P, 나스닥 다 떨어지고 있다. 코인 역시도 마찬가지죠. 중간중간에 이렇게 치솟아서 한 번씩 할 때는 있지만 결국엔 장기적 우하향 추세죠. 코인은 오로지 유동성 지표라고 그랬죠. 그래도 주식 같은 경우는요, 뭔가 생산성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테슬라가 그냥 테슬라니까 오른다 이게 아니라 뭐 거기서 뭐 전기차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하는 거죠. 애플 뭐 핸드폰 만들고 뭐 하는데 뭐 혁신적인 기술이 개발이 됐다. 뭐가 굉장히 뛰어난 디자인이 개발이 됐다. 그래서 많이 팔려서 돈을 많이 번다. 그러니까 자본 소득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사업을 할 수 없으니까 사업 잘하는 사람들이 사업하는데 편승해서 돈을 좀 벌자. 이게 주식의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은 생산성이 있으니까 그렇다 치지만 코인은 생산성이 있어요. 전기를 엄청나게 써가지고 비트코인을 하나 만들어낸다. 그래서 유에서 물을 만들어내는 굉장한 기술이고 오로지 유동성만 가지고 상승 하락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유동성을 축소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부터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거다. 앞으로 더 심각해질 겁니다. 금리 계속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리고 지금 자이언트 스텝 이야기 나오고 있죠. 빅스텝 언급했는데 노무라에서는 5월엔 빅스텝 하는데 6, 7월에는 자이언트 스텝 밟을 거다. 0.5%가 아닌 0.75%씩 올릴 수 있다 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지금 미국의 금리 얼마죠? 0.5%인데 5월에 빅스텝 하고요 6, 7월에 자이언트 스텝 하면은 요것만 1.5% 그러면 요것만 해서 7월에 이미 2.5%를 찍는다. 중립금리 3.5%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3.5% 돼도 중립금리일지도 몰라요. 3.5%까지 올렸을 때도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으면 중립금리 아닌 거예요. 그래서 기준금리 수준을 중립을 넘어 제한적 영역까지 올릴 수 있다. 그래서 3.5에서 4%를 예상하고 있다. 우리나라는요 조금 더 올려야 되겠죠. 별로 뭐 타격이 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도 우리나라 더 금리 역전 당해도 괜찮다. 단기적인 경우나 가능한 거지 장기적 금리 역전이 나왔을 때 좋은 적 한 번도 없었다. 이번 정부 때 어땠어요? 금리 너무 늦게 올렸어요. 2015년부터 미국에서 금리 올리는데 우리나라 수차례밖에 안 올려서 금리 역전 당했죠. 상황이 어땠냐? 경제가 좋았어요. 그러니까 신임 창룡이 형도 뭐 하고 있어요? 한국에 폴 볼커 된다. 이런 이야기 나오면서 5월, 7월에 금리 인상설이 나오고 있다. 물론 이야기한 거는 5월, 7월이 아니라 지표 보고 하겠다라고 하는데 지표가 안 잡히고 있죠. 지표가 안 잡히고 있다는 거 5월 금리 인상설은 굉장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지표도 안 나오고 있는데 물가도 안 잡히고 있는데 미국에서 빅스텝 밟으니까. 그리고 그거 상황 봐서 6월에 어떨지 7월에 어떨지도 결정을 할 거다. 5월, 7월이 아니라 5, 6, 7월을 올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코스피 지수 보면은 이럴 때 주가 뚝 떨어지고 났을 때 1991년도에 우리나라 집값 하락한 적 있었죠. 이거 1기 신도시 공급으로 잡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노태우 정권에서 1기 신도시만 했냐? 규제정책 지금보다 훨씬 빡세게 했습니다. 한 가구에서 가질 수 있는 아예 토지 양을 책정한 정도로. 그 다음에 당시에 또 플러스 일본 버블 붕괴 이런 것들이 연속으로 있었죠. 그 다음에 IMF 때도 보면 뚝 떨어진 다음에 IMF 그 다음에 집값 떨어지죠.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주식 먼저 떨어진 다음에 장기적으로 집값이 떨어졌다. 그럼 이번에 주식이 먼저 급락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얼마 안 있어서 부동산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유동성 축소는 자산시장의 악재인데 예를 들어서 거래하던 사람이 100만원씩 10,000명이 들어오던 자산시장이라면 100억이죠. 그런데 유동성을 억눌러서 80만원으로 줄여버린다. 그러면 그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자금은 80억으로 줄어든다. 그러면 당연히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부터 늘 말씀드리듯 주식 코인이 먼저 나오는 이유는 황금성이 좋기 때문이고 그래서 유동성 제한이 빨리 영향을 받는 반면에 부동산 같은 경우는 한 번 파는 것도 한 번 사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에 반응이 조금씩 늦게 오는 것일 뿐이다. 그리고 항상 그때마다 무슨 일이 있었어요? 미국에서 엄청난 금리 인상이 있었죠. 자, 그래서 1994년부터 금리 올렸을 때 쭉 이게 이어져 와서 우리나라 97년 IMF로 왔죠. 그 다음에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쭉 올리면서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 왔죠. 그리고 이때도 위기가 온 건 아니지만 미중 무역전쟁 터지기 전까지 부동산 침체 나왔었죠. 언제부터? 2018년 11월부터 19년 6월까지. 이런 것들 보면은 항상 미국에서 연속적인 금리 인상을 하면은 그게 바로 우리나라에 타격이 왔었다. 주식, 부동산 마찬가지로. 결론. 그러면은 주식, 부동산 살 때예요. 물론 주식 같은 경우는 어떨 때는 뭐 금융주 같은 게 은행주 뭐 이런 것들이 금리 인상기에 좋다 뭐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사실 효과를 못 보고 있죠. 부동산은 절대 아니고 주식 같은 경우 저희가 주식을 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늘. 근데 주식에 대해서 왜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냐? 주식이 가치 투자가 돼야 되는데 한탕주의가 되어버린 사람들은 들어가면 안 된다. 가치 투자 같은 경우는 회사 분석하고 성장성 파악하고 시장 변화에 따라서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보는데 버핏이 하는 경우가 저런 경우죠. 닷컴 먹을 때 나는 안 들어간다. 저게 거품이다. 근데 한탕주의는 그냥 한탕이에요. 회사 가치? 능력? 뭐 이런 거 전혀 안 봐요. 떨어졌으면 사고 올라가면 팔고 요 생각으로 들어가는 거죠. 코로나 이후 주식이 완전히 떨어졌을 때도 그때 엄청나게 상승하는 장에서도 신규 투자자들은 폭망한 이유가 그거다.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주식을 공부하지 않고 그냥 누가 좋다더니 뭐 여기 사면 뜬다느니 이런 그 뜬소문 믿고 들어가면 안 된다. 본인이 직접 공부하시고 직접 가치를 확인하시고 해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체적인 주가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그 다음에는 장기적으로 부동산이 천천히 길게 떨어지기 시작한다. 이 부분까지 생각해 보시면 유동성 축소 장세의 위험 자산에 대해서 포지션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답이 나오실 겁니다.